안녕하세요. 브랜디한 미니사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양과 가방 옆판을 이용해서 헤링본 무늬의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방의 가로는 29cm, 높이는 21cm, 그리고 가방의 폭은 9cm 정도 되는 가방이고요. 수납 공간이 넓은 편이라서 지갑, 핸드폰, 기타 소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시작하기 전에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이언티안 20번, 레드 와인색 한 볼과 하마나카 가방 옆판 검정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가방 스트랩 1개와 오링 2개,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 수 있는 실과 바늘, 그리고 가위를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가방 옆판을 재단할 수 있는 니퍼가 필요한데요. 혹시 집에 니퍼가 없으신 경우에는 손톱깎이나 쪽가위를 준비해 주셔도 돼요. 이번 가방은 가방 옆판을 재단하고 시작할 거예요. 니퍼를 사용해서 자이언티한 굵기에 맞게 칸을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칸을 자를 때에는 외곽 첫 번째 칸은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셔야 해요.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샘플로 작은 옆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외곽 한 칸을 두고 다음에 작은 칸 4개를 한 개의 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외곽 한 칸을 두고 가운데 4개의 칸에 있는 가운데 십자 부분을 잘라서 큰 칸을 만들어 준 건데요. 이렇게 니퍼를 사용하셔서 한 칸을 비우고 그 옆에 칸, 가운데 십자가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4개의 작은 칸을 가운데 십자가를 잘라서 큰 칸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자이언티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칸을 잘라줬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전체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러한 옆판을 이렇게 접어서 옆판을 붙여서 가방의 모양이 될 겁니다. 가방 몸판의 사이즈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방을 넓게, 가로로 넓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로가 작은 칸 기준으로 64칸이었고요. 이렇게 높이 부분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칸의 37칸입니다. 그리고 가방 옆판은 총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개를 기준으로 가로 부분은 총 10칸, 작은 칸 10칸이고요. 세로 부분은 작은 칸 기준으로 총 28칸입니다. 이렇게 가방 몸판 1개와 가방 옆판 2개를 준비해 오시면 돼요.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헤링본 무늬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헤링본 무늬는 가방 옆판을 길게 놓은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반복돼 가면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실은 저는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350c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랐어요. 줄자로 재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줄자가 집에 없으시다고 하시면 가방 옆판을 기준으로 재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짧은 쪽 면을 기준으로 실을 몇 바퀴 돌아가는지 재보도록 할게요. 한 바퀴,
2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반, 다섯 바퀴 반 정도를 돌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이 정도를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헤링본 무늬를 뜰 때 두 줄 정도를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두 줄을 만들고 다시 실을 끊어서 다시 두 줄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실은 왼쪽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보여드리기 편할 수 있도록 우선 오른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끝부분은 실 안쪽에 있는 솜을 살짝 뒤집어서 일부 좀 잘라놨어요. 앞에 입구 부분이 조금 얄쌍해야지 안으로 넣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렇게 잘라놨고요. 이제부터 뜨는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실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들어갈게요. 뒤에서 안으로 두 번째 칸에 넣었어요. 넣고 실을 이렇게 빼줄게요. 실 남기는 부분은 한 10에서 15cm 정도 여유 있게 남겨 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실 안쪽에서 이렇게 숨겨줄 거기 때문에 살짝 10에서 15cm 정도 여유 있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칸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으면 다음에는 대각선 위쪽 부분에 실을 넣는 거예요. 바로 위에 넣지 않고 대각선 윗부분에 넣는 거예요. 넣고 당겨주시면 돼요. 당기실 때 실을 이렇게 꺾이지 않게 당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꺾여서 가거나 실이 꼬인 상태에서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의 방향을 실을 푼 상태에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셔야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어요. 이때 그 다음 넣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의 칸 바로 아래 칸에서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열의 세 번째 칸이에요. 여기에 실을 넣습니다. 넣고 당겨줄게요. 실이 꼬이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저희 대각선으로 무늬를 만들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넣었던 구멍 옆에 부분에 넣을게요. 이렇게 대각선이 되도록 실을 넣고 대각선 무늬가 됐죠. 그 다음은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세 개의 칸의 무늬가 일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이제 넣을 거예요. 대각선 무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밑에 넣었던데 바로 옆 칸에다 넣을게요. 옆칸에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대각선 무늬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드실 때 모양을 좀 잡아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깔끔한 무늬로 만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무늬의 끝에 부분인데요. 끝에 부분을 끝내고 다시 아래 칸으로 넘어갈 때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열에 3개의 칸을 통과시키는 큰 대각선은 모두 끝났고요. 지금 끝에 부분 2개의 대각선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지금 2개의 대각선을 여기 근데 첫 번째는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모양의 첫 번째 열 디자인은 모두 끝났어요. 그 다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왔던 부분, 두 번째 열. 여기 들어갔던 칸에 동일하게 한번 같이 겹쳐서 진행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다시 여기 부분에 넣지 않고요. 저희가 첫 번째 열의 아랫부분에 실을 넣었던 구멍에 실을 통과시켜서 무늬가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왔던 첫 번째 무늬의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구멍에 첫 번째 무늬의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구멍에 똑같이 실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에 두 개의 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칸에 두 개의 실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윗부분 무늬가 빗살 무늬가 반대 방향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열은 이런 대각선 무늬였다면 밑에 부분은 이런 대각선 무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 구멍에 이렇게 넣게 될 거예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구멍은 하나 비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넣지 마시고 대각선 부분에 해당하는 네모칸에다가 넣어주세요. 실이 꼬이지 않게 무늬를 잘 잡아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바로 실이 나왔던 구멍에 다시 한번 실을 통과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드실 때는 꼭 실이 꼬이지 않게 실을 풀어주시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무늬가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저희 대각선 무늬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무늬 넣을 때, 무늬 만들 때 하는 구멍, 요 칸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칸도 계속 만들어 줄게요.
끝부분, 두 번째 무늬의 끝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두 칸 이렇게 진행할게요. 이렇게 두 칸 진행할게요. 마지막 두 칸까지 모두 진행을 완료했어요. 이 다음에 다시 밑에 세 번째 칸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세 번째 칸은 새로 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끝에 부분 솜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칸에 실을 넣어줍니다. 실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넣고 저희 여기 했던 부분과 동일해요. 끝에 했던 부분과 동일한데 이 위에 했던 무늬의 아랫부분의 구멍, 실을 넣었던 칸에 이 실을 넣는 거예요. 이 한 개의 구멍에 실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칸, 실이 나왔던 여기 칸에 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을 때 끝부분에 실이 없어야지 넣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끝부분에 실은 잘라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밑에 부분에 통과시켜서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열과 같기 때문에 방식은 동일해요. 대신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열의 아랫부분에 있는 칸에 실을 넣어서 무늬가 겹쳐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무늬를 만들어 오시면 제가 여기 옆판 이렇게 연결해서 무늬 만드는 방법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4개의 무늬를 모두 완성해 온 상태이고요. 이제 5번째 무늬를 연결할 때 양쪽 옆에 가방 옆판을 연결해 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가방 옆판은 이 가방 저희가 만들었던 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겹쳐줄 거고요. 이 큰 구멍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실은 밑에서 위로 통과를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했던 무늬에 첫 번째 무늬의 바로 아래 칸에 겹쳐서 실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칸에 동일하게 넣을 거예요. 실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이전에 했던 무늬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옆에 칸에
이렇게 위와 동일하게 쭉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편도 만드실 때 이 네모칸 겹친 상태에서 실을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동일하고 끝에 부분만 옆판과 연결해서 만들어 준다는 부분인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가방 몸판의 아랫부분까지 모두 만드신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가방 몸판을 모두 다 완성해 온 상태예요. 여기에서 가방 옆판을 이제 같이 떠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왼쪽으로 열려 있는 무늬가 있고 오른쪽으로 닫혀져 있는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뜨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부터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가방을 만들 때에는 지금 옆면 만들 때 총 2개의 실을 준비했어요. 한 개의 실 길이는 150cm 정도가 되고요. 양쪽 끝부분의 솜들은 보시는 것처럼 살짝 잘라놨어요. 끝부분에 지금 한 것만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른쪽이 닫혀져 있는 부분을 먼저 뜨기로 했죠. 이때 실을 여기 끝부분, 2개의 끝부분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구멍에 총 4개의 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넣을 때 이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부분에 실 남기는 건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남기는 실의 길이를 대충 재보면 한 20cm 정도? 20cm 정도의 여유분을 넣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개의 끈이 조금 여유가 남게 남겨놨고요. 이제 가방을 접어서 이렇게 붙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고요. 두 개의 실을 각자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올라갈 때 한쪽 방향을 다 뜨고 올라가지 마시고 같은 길이로 같이 떠 나가시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여기에서 넣는 칸은 지금 바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밑에 칸은 세 칸은 밑에 칸이니까 뭐 넣지는 마시고 옆에 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두 번째 칸에 넣는 거예요. 옆 칸, 지금 앞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면을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 넣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통과를 했고 첫 번째 밑면이 아닌 앞면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넣습니다. 두 번째 칸에 실을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줬고요. 그리고 지금 옆면에 첫 번째 칸에 지금 옆에서 보시면 여기 이 첫 번째 칸에
안에서 통과시켜 줄 거예요.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 다시 윗칸 쪽에 통과시킬게요. 통과시켰어요. 이제 반대면도 같이 진행을 할게요. 앞면을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 실을 통과시킬 거예요. 앞면을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 통과시켰고요. 다시 옆면의 두 번째 칸에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양쪽을 잡아가면서 떠야지 대칭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가방을 세워서 만드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옆은 한쪽만 만들지 마시고 양쪽을 번갈아서 위치를 맞춰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면은 위에까지 마지막 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고, 가운데로 실을 두 가닥을 모두 빼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테두리를 마감을 할 때 이 실은 가운데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이보다는 조금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쪽에 한 20cm 되는 줄을 남겨놨었잖아요. 이때 실을 요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네, 여기 끝에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칸이 나온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칸에 저희가 처음에 빼놨던 줄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고 바로 옆에 칸, 여기 옆에 칸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여기 옆에 칸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모서리 부분에 있는 칸 부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남겨놨던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키고 바로 옆에 칸, 이렇게 보이시는 이 옆 칸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옆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왼쪽 부분의 옆판 연결해 볼게요. 이제 가방 왼쪽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똑같이 150cm 되는 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의 가운데에 있는 칸에 실을 넣어줄 거예요. 실을 넣어서 이 부분도 한 15cm 정도 되는 길이를 남겨놨고요. 지금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려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만든 부분과 이쪽 부분은 다르니까 주의해서 봐주세요. 지금 넣는 구멍은 저희가 밑면을 기준으로는 두 번째 칸이고요. 앞면을 기준으로는 첫 번째 칸에 있는 칸에 저희가 실을 넣을 거예요. 지금 앞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칸이에요. 실이 꼬이지 않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저희가 처음에 실을 넣었던 그 칸에 다시 한번 실을 넣어줄 거예요. 동일한 칸에 실을 다시 한번 넣어줄 거예요. 실을 넣고 이번에는 저희가 앞면을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 실을 넣을 거예요.
번째 칸에 실을 넣고요. 반대 방향도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에 실이 나왔고, 그 다음 앞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칸 여기에 실을 넣어 줄 거예요.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실이 나왔던, 처음에 저희가 실을 넣었던 곳, 거기에 실을 다시 한번 넣어 줄 거예요. 여기가 조금 타이트하니까 실을 이렇게 살짝 밀면서 실을 넣어 주시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앞면을 기준으로 두 번째 칸에 실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실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한 칸씩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 주시면 돼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쪽 면 했던 거와 동일하게 끝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가방 옆판을 모두 연결을 한 상태인데요. 가방 윗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오링을 연결해 줄 거예요. 오링을 연결할 때 이 끝부분 마지막 실을 넣는 부분에다가 같이 연결을 할 건데요. 우선 오링을 옆면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오링을 넣어주시고 실을 가운데 통과시킬 때 이 오링과 옆판 사이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고요. 오링과
옆판의 가운데 부분 칸에다가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반대 방향 실도 동일하게 오링과 가운데 칸 사이에 실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링이 실도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무거운 거를 넣더라도 실과 플라스틱이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달 수 있어요. 반대편도 저희가 끝에까지 고리를 넣어 놓기는 했는데 다시 빼고요. 끝에 부분 옆면의 끝에 가운데 칸에 고리를 넣어 줄게요. 고리를 넣고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실은 오링과 옆면 가운데 있는 칸에 같이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 줬어요. 이 실은 나중에 여기 위에 마무리 지을 때 같이 안에 넣어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저희 윗면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방의 마지막 부분인 윗부분을 마무리 지어줄 거예요. 다른 곳은 실을 일정 길이를 잘라서 진행을 했지만 윗부분은 실을 자르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실을 끊지 않고 진행을 해줄게요. 시작은 저는 모서리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모서리 옆면의 첫 번째 칸부터 진행을 할게요. 옆면에 첫 번째 칸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빼줄 거예요. 빼줬고요. 다시 윗부분을 감아서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려서 옆에 칸에 실을 다시 빼줍니다. 진행을 해주면 돼요. 모양은 조금씩 잡아주면서 진행하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고리 부분 통과시키는 방법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저희가 고리를 통과시켜 놨죠. 고리를 통과시켜 놓은 자리에서 고리 부분을 먼저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고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 바로 다음 칸에 넣어야 되죠. 여기도 살짝 실을 밀어서 진행하시면 실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옆에 고리로 그냥 넘어갈게요. 배 부분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에 고리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 옆면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가방을 다 만들어 온 상태예요. 여기에 제가 갖고 있던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아줬고요. 지금 처음 할 때 소개드렸던 크로스 스트랩을 달아볼게요. 크로스 스트랩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여기 오링 부분에 있던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입구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 고리를 달아줄게요. 이렇게 달아주고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달아줄게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고리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크로스백이 완성이 됐고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핸들을 달아주셔도 돼요. 핸들을 달아서 토트백 형식으로 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링본 크로스백 만드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어요. 모두들 예쁜 가방 만드세요. 감사합니다.